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아침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름다움. 미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또 곁에 있는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릴 때 그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추하다. 때로는 안 본 눈 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볼 꼴을 봤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국힘당 후보를 기어이 쟁취하고 30대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앉혔는데 딴에는 노인과 청년의 조화를 꿈꿨겠지만 정말 보기 흉했습니다. 세대 간의 조화는 단순히 나이를 섞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서로 생각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김용태는 계엄에 사과한다고 엎드리고 늙은 김문수는 딴소리를 해대면 그걸 어떻게 조화라고 하겠습니까? 기괴한 거죠. 영어로는 위어드라고 합니다. 또 하나 기괴한 장면은 알량한 대선 후보 자리를 지키려 하냐고 입에 거품을 물었던 권성동이 활짝 웃는 얼굴로 김문수 옆에 서 있는 모습. 이건 정말 기괴함을 넘어서 추잡함의 극치 아니었습니까? 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인들 할 자들이지만 제발 국민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랄지를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정어리몰이 70만 구독자 돌파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 오늘은 두 번째 상품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셨던 순살 장어탕입니다. 정어리몰의 또 다른 베스트 상품이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들 드셔보셨겠지만 정말 훌륭한 제품이죠. 순살로 만들어서 단백질은 더 높이고 칼로리는 더 낮춘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이 순살 장어탕을 70만 축하 이벤트에 맞춰서 판매가를 7,700원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나 저렴하지요. 이번 기회에 많이 사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시로 먹습니다. 가격이 좋으니까요. 이 순살 장어탕이랑 언양 불고기 곱창 이렇게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보조 배터리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꽂는 잭이 4개가 있어서 어떤 핸드폰이든지 다 충전이 가능하고요. 고속 충전도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 기능도 있어가지고 이걸 누르면 또 어두울 때 편하게 이렇게 곳곳도 볼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또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TV 100만 함께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어디 가서도 나 이 정어리언이야 하고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정어리몰 보조 배터리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이번에 좋은 기회에 좋은 상품 그리고 또 보조 배터리 다 받으시고 기쁨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5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요. 오른쪽 화면 위쪽에 실시간 동접자 수를 같이 띄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항상 동시 접속에 비해서 좋아요가 적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동접자 올라갈 때 좋아요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맞춰주십사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언젠가부터 이 모바일 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동접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갤럭시는 새로 고침을 하지 않으면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실시간 동접자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동접자 수에 뒤처지지 않도록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슈퍼챗 보내주신 분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린 분이 계시던데 이희성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압도적인 승리, 절대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백운기님, 양지열님, 최진봉님, 이병철 변호사님, 임세은님 응원합니다. 안진걸TV, 오동형TV, 청계광장 생방송 중에 이희성 변호사가 슈퍼챗 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 대한국민은 이재명입니다. 이러셨네요. 예, 생방송 중에 이렇게 딴짓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코피아제님, 얼굴은 김문수, 옷은 한덕수여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 이건 그거 말씀하신 거죠. 어제 옷이 준비가 안 돼서 기호도 없고 이름도 없는 빨간 점퍼 입고 김문수 후보 돌아다니던데 왜 옷이 없었겠어요? 미리 다 준비했죠. 그런데 그 옷에 김문수라고 안 써져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 뜻대로 다 될 줄 알고 한독수로 온통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안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김문수 줄 옷이 없는 거지. 예비로 하나라도 만들어 놓지 그랬어요. 이제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저 어디 외국에 놀러 갔을 때 한덕수 이렇게 써져 있는 빨간 점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특히 동남아에서. 동남아. 예. 동남아 가면은 우리 261번 시내버스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장석필님 방송 중에 정기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아름다운 김진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못지않게 아름다운 전예원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에 보니까 선대위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래요? 네. 그 미간 말직. 예. 원래 부자가 붙으면은 그냥 예.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즘엔 부자가 힘이 더 세요. 그런 의원장입니다. 네. 원래 그 원장은 이제 국회의원들 아하. 타이틀이니까 그냥 주는 거고 네. 실제 일은 부자가 다 해요. 네. 그 커피 심부름하고요. 예, 오늘 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 방문 열고 그렇게. 예.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이 이렇게 참모들 커피도 타주고 그러는 모습 좀 많이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거래도 정무부실장이기 때문에 조금 수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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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무는 또 부가 부가 중요하잖아요. 좀 네, 그렇습니다. 정무부실장. 정무부실장은 뭐예요? 뭐 커피 심부름도 하고요. 그다음에 냉장고에 간식이 이렇게 근데 잘 떨어지지 않고 일단 있나 가장 저거 이런 것들. 예. 민원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김남국 부실장님께 찾아주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청기 눈설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얘기하면 김남국 의원님 저 다시 안 보실 것 같은데. 어떤 책임인지. 사실 이제 대선 후보 정도 되시면 주변에서 쓴소리를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정설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이 그런 말을 굉장히 그래도 잘 전달을 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민심을 듣다 보면 우호적인 민심도 있지만 비판적인 것도 있는데 그 후보께서 잘 듣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김남국 부실장님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세요. 누구든지 쓴소리는 싫어요. 그거 믿고 하다가는 큰일 나. 잘려. 저는 쓴소리 총량제라고 쓴소리도 아주 총량제. 달게 아주 달콤하게. 네. 네. 저희는 참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저는 가장 이겨내야 할 과제가 뭐냐면 네. 진리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학설을 뒤집어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설인데요? 예. 액튼경이 말한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게 진리처럼 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입법과 행정을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됩니다. 강력한 정부죠. 강력한 정부는 항상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입니다. 네. 이거 이겨내는 거 정말 어려워요. 예. 이 교만을 이겨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그거를 옆에서 잘 해줘야 됩니다. 정말 그거는 어떤 사람도 헤어나오기 힘든 함정인데 정말 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귀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정말 그건 우리가
잘 하도록 지켜줘야 되는데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보여주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일 거예요. 네, 너무나 공감하고요. 이제 정무부 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까 제가 농담처럼 일찍 가서 이렇게 문 열고 커피 타고 냉장고에 간식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도 동시에 또 이렇게 쓴소리 하는 것,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것,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권력이 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게 원래 민주정부는요. 어떤 경우에나 딴지 거는 저 국힘 쪽이 항상 있고 기득권이 항상 딴지를 걸고 그다음에 언론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뭐든지 딴지 걸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로 그겁니다. 진짜 언론이라고 하는 건 항상 눈에 불을 켜고 권력이 무슨 짓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솔직히 민주정부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좀 이런 얘기긴 해요. 아직 네. 우리가 뭐 대선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뭐 좀 이르지만 워낙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얘기도 차지해 보는 거고 그런 얘기는 나중에 차차 하도록 하시죠. 네. 이재명 후보 어제 출정식 잘 봤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다뤄볼 텐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김남국 의원님 혹시 네. 요즘에 이재명 후보 연설문은 누가 쓰나요? 원래 예전부터 이제 글을 쓰셨던 분은 이제 일정 담당으로 가시고요. 다른 이제 또 정무와 글을 아주 진심을 담아서 쓰시는 이제 분께서 오셨습니다. 당직 관료 생활도 오래 하셨고요. 청와대 경력도 있으신 선배님으로 알고 있어서 실력이 출중하셔서 후보님께서 발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후보 연설을 들을 때마다 네. 막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그래서 참 연설 좋다. 네. 지난번에 그 후보 출마할 때도 네. 정말 멋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설이라고 하는 게 듣는 사람들을 마음을 뭔가 격동을 시켜야 되는데 윤석열 연설은 제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연설문을 쓰는 거야 하고 막 혼냈거든요. 자기가 쓴 거죠. 알고 봤더니 지가 쓴 거다. 그러니까 써가지고 가면 그냥 부숴버리고 그냥 자유 프리드만 이 두 가지만 갖고 그냥 쓰니까 말도 안 되는 게 3.1절 연설문으로 나오고 광복절 기념사로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연설이 국민들에게 감동이 있고 또 전달력이 있으려면 사실은 그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연설도 하지만 준비된 연설보다는 그런 어떤 준비된 연설과 기획된 연설보다는 현장에 가셔서 정말 원고 없이 그냥 마음에서 진정성 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제 동탄에서 하신 그 말씀도 원고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생각을 그대로 그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렇게 최근에 저는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게 좋아서 굉장히 자주 듣는데 요새 아주 굉장히 자주 들어가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예. 우주의 무게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아니 예전에 자주 안 쓰시던 표현인데 요새 이 광장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무게를 갖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라든가 그래서 너무 무게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짠해. 어제. 네, 요즘 걱정되는 거는 어제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나가셨더라고요.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괜찮을 거예요. 그 전날까지 통으로 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마이크를 못 그렇죠. 써서. 마이크를 못 맞아요. 쓰니까. 못 쓰셔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요.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저는 우리 위대한 국민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도자로 뽑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훌륭한 도구로 써주십시오라는 말에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킨텍스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 같이 외치면서 합시다.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경제성장 이뤄내자.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의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그 연설문 중에서 출정식에 가장 그 탁 와닿았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은 미래가 과거에 승리하고
통합이 분열과의 대결에 승리하고 도약이 퇴행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겼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와닿았는데,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출정식 이재명 후보의 연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하고 갈등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 모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네. 연설도 잘하고 아주 듬직합니다. 전혜원 원장님은 어제 연설 가운데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예, 우리 위대한 국민이라는 위대한 국민. 말이었었고요. 예. 계속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거라고 하고, 제가 사실은 어제 연설을 보고 나서 후보님이 예전에 울었던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왜 본인이 아이들에게 무상 교복을 실시하게 됐고 과일을 주려고 했는가라는 거는 이제 보면,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남들이 버린 과일을 주워다가 식구들이 배를 채웠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있는데, 아마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연설을 이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민이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아마 내가 이재명이고 우리가 이재명이고 내가 이재명의 동지다, 이런 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진애 의원님은 어떤 부분 꼽으시겠습니까? 저 어저께 현장에 갔었어요. 마지막 근처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예, 잘 예. 됐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대목보다도 어저께, 그러니까 저희가 광화문이나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도 그런 분위기가, 어저께는 완전히 정말 파란 희망의 분위기예요. 파란 전체가 희망. 다 예. 완전히 희망의 분위기인데, 근데 좀 짠한 게 그 이재명 후보님 나타나시니까 우리 시민들 다 옥상 쳐다봐. 옥상에 뭐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옥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저께 정말 다들 기대했던 게 방탄 유리 벽이 나타나기를 다들 원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들 신경을 쓰고 계시는, 그러니까 다들 마음속에 오마조마한 이런 마음속에 이 파란 희망의 기운이 느껴지는 게 어저께 아주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단 한 대목은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다들 이재명 하면 뒤에 대통령 저는 그 대목이 제일 좋던데. 그 후보가 방탄조끼를 이제 입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 방탄조끼가 상징하는 게 뭘까? 극단적인 분열, 대결, 그리고 특정 정치인을 혐오시켰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가 위쪽에는 방탄조끼를 입었지만 운동화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운동화를 신었다. 운동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지금 우리 후보가 직면한 상태에서 뛰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 국민들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보수와 진보가 더 이상 무의미하고 과거를 뛰어넘어
분열을 이기는 통합의 정치로 가겠다.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저게 잘못하면 굉장히 희화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운동화 색깔 바꾼다고 그게 되냐라고 하지만 최근 후보가 낸 메시지나 선대위를 꾸리는 인선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연설 관련해서 노란 장화님 성남 상대원 요새 보면서도 울었지요. 좋은 운기. 오, 아이디를 이렇게 예쁜 걸 쓰신다고요? 좋은 운기님. 아이디가 예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디어루시 선크림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연설 3년 전에 보고 심장이 울었던 연설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회자가 됩니다. 그러셨는데 이재명 후보 능력은 우리가 이제 다 인정하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참 오랜만에 김대중 대통령은 말할 것도 노무현 대통령 이후 정말 완벽하게 서사를 갖춘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어둡고 굴곡진 면을 그대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몸에 그대로 역사가 된 그런 후보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만난 뒤에 감화를 많이 받은 보수 인사들이 있죠. 조갑재 선생이라든지 정규재 주필이라든지. 그런데 정규재 주필이 최근에 그 방송을 한 걸 제가 쇼츠를 봤는데 얘기를 하다가 울더라고요. 이재명을 만났는데 이재명으로부터 자기가 살아온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저기했다면서 본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살아왔던 과정의 어떤 그 눈물나게 하는 장면을 넘어서서 그거를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 전하고 진정으로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규재 주필이 했던 부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재명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얘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 자기 어릴 때 이제 살던 집 동네. 거기서 자기 아버지는 이제 청소를 하고 엄마는 공중 화장실에 이제 돈 받는 거. 지금도 아마 그 이 대표의 형제들은 가난한가 봐요. 형은 약간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자기하고 너무 많은 갈등을 겪다가 이제 죽게 되고 자기는 공장에 엄마 손에 이끌려 다니던 얘기. 뭐 팔도 부러지고 자기 형은 뭐 공사장에서 다리 자른 얘기. 또 야구르트 배달하던 여동생이 청소부로 취직이 되었는데 과로 사망한 얘기. 이 아버지가 이제 이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 그 과일 가게 바로 앞에서 지금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 눈물 바다의 연설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무엇이 서민들을 보호하는지. 보수 인사의 눈에서 눈물을 짜내게 한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참, 저 눈물이 아름답지요. 네. 그 정규재 주필 사실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상징성 있는 보수 인사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감동하게 할 정도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재명 후보에 설득하고자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가져왔던 걸어왔던 길 그리고 하고자 했던 일, 삶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뭔가 이렇게 감동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연설하고 약속하고 국민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누비면서 국민과 약속하는 게 결국 정치의 본령,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서름, 그걸 해결하겠다, 정치로서 해결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흔히들 정치인들이 무슨 당선되면 그거를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한 번도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잠시 잠깐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과를 내겠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내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좋은 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믿고 22일 뒤에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봤으면 합니다. 예. 네. 한영숙님, 이재명 후보님 연설을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토요일 경남 진주에 오셨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세 장소에 손주 2명을 데리고 나가봤습니다만 직접 만나보니 너무 모습이 밝아 보였고 카리스마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보수 텃밭인 진주에서 역대 처음으로 인파가 가장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후보님과 손주들 셀카도 찍어서 넘넘 좋았습니다. 그러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그 좋은 날이 막 오지 않겠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일. 제가 3주. 최초로 에피소드 하나 공개를 네, 그렇죠. 네. 뭐 별건 아니지만 제가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부대변인일 때 담당 기자였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사람들이 거의 모를 때였는데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인이 맞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뭐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도구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성남시장이 되셨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냐면 같이 이제 언론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더우니까 재킷을 벗어도 될까요? 하고 벗었는데 와이셔츠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와이셔츠에 때가 꼬질꼬질하고 반팔이 아니라 긴팔을 이렇게 접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기자들이 이제 장난치느라고 시장님 셔츠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남시에 긴급 사건이 있어서 며칠 동안 사실 집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더러운지도 몰랐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럼 반팔을 입지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팔에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 못해서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은데 그걸 또 성남 시민들 중에서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긴팔을 입는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저지만 그 자리에 그 남자 그 깐깐한 언론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한 걸 보고 지금도 저희가 만나면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제가 자꾸 도구라는 말이 딱 기억에 남는다는 게 몇십 년 전 봤던 그냥 당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가 됐던 이재명의 모습이 굉장히 일관돼서 제가 이거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들이 남자한테 언제 가장 매력을 느끼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때 정말 어떤 일에 파묻혀서 몰두하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땀을 흘릴 때 그때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남자들의 매력을 느낄 때는 정말 남자가 자기를 안 볼 때. 자기를 안 볼 때. 자기를 안 볼 때. 네. 일에 몰두해 있음으로 해서 자기를 안 볼 때. 그래서 볼 때 그때 진짜 매력을 느껴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좀 더러운 것을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노약자 그리고 비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소리를 좀 줄이고 정말 저는 보면서 그 아름다움, 추함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람이 뻔뻔해도 어느 정도 분수가 있지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만 한번 보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35살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다른 때 같으면 그게 정상적일 때 같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준석보다 더 젊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젊은 국회의원을 당의 대표로 할 때는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죠. 근데 그냥 저 말이야 후보가 너무 늙었잖아. 너 여기 와서 서 있어.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어떤 조화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보는데 조화롭게 만들어 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의견을 같이 모아야지. 완전 딴소리 하잖아요. 이건 정말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권성동.
아니 권성동은 양심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입에 거품을 물고 김문수 욕했으면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같이 나가야지요. 아 그런데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막 같이 손들고 웃고 활짝 하는데 아주 아니 김진애 의원님 권성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나요? 심해어라 그래요. 심해요. 저도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심해에서 사는 고기들은 이 압력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자체가. 그 왜 도움도 보고 있으면 자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냐. 그 권성동 딱 보면은 심해어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뭔지 몰랐는데 그래서 배짱이 굉장히 피부가 두꺼운 것 같아요. 정말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데 정말 이 앞에서는 정말 요만큼의 수치심이나 염치가 없는 자의 전형이 권성동 아닌가 싶습니다. 권성동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간 말종 뭐 별말을 다 듣습니다. 유세 현장에 지금 따라다니고 그러는 모양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와가지고 권성동이 유세를 하면 권성동 꺼져라 이렇게 지금 막 소리를 질러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가 무슨 우리 나 찍는다. 아니 전문가 권선동 꺼져. 김문수는 늘 한세님과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반대로 매일 거짓말을 하고 사람 속이고 말 바꾸고 경기 도민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던 왜 꼭 김진애 의원님 나오실 때만 상간나고들이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야. 아, 상간나구란 말을 제가 너무 잘 배워가지고 저도 요새 아주 자주 씁니다. 아이고 정말 어떻게 상간나구들만 저렇게 모여 있어요?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아, 저희가 선거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님만큼 선거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이재명 선배님의 중앙대 선배라서 그럴까요? 네. 너무 지금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모습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성경 구절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은 말짱하고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 그 안에서는 구더기가 썩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정말 혁신하고 쇄신하겠다라고 했으면 젊은 사람으로 젊은 국회의원으로 얼굴 마담을 세울 것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 잘라내고 윤석열 당연히 잘라내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권성동 의원도 그대로 있고 선거운동하고 동시에 다 친윤 그룹들 선거 캠프에 요직에 다 이렇게 곳곳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김용태 35세 젊은 의원 하나 박아놓고 선거 치르겠다. 이거는 국민을 다시 한번 사기치겠다라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대인님, 심해어는 눈 멀고 귀 멀고요. 심해어 꼼장어는 입과 항문이 똑같습니다. 부산이 어떡하면 대인님. 좋아. 예. 아. 자, 참 못 볼 꼴 한번 보셨는데 하나만 더 봐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동접이 2만 1,000명이 넘었는데 저거 위에 올려도 소용이 없네.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좋아요 10,000명 아직 안 됐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어제 그 현충원을 갔지요. 가가지고 이렇게 묘역을 참배를 했는데 거기에 최상병 묘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죠. 왜 안 갔냐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연평해전 모욕 가셨는데 최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 하신 이유 있을까요? 어디 뭐지? 최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나요? 최상병 모형이요.
참배를 왜 안 하냐, 안 하고 갔냐 말씀하셨어요. 최상병 요 밑에 연평해전 이렇게 저 오늘 이제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걸 못 따라들은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김문수 후보는 청력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난번에 한동훈하고 TV 토론할 때 세대 교체 못 알아들어가지고 얼마나 웃겼습니까?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준비되면 알려주실래요? 네네. 그것도 그래서 요즘에 어떤 우스갯소리가 나오느냐. 오늘날의 김문수 만들어준 게 그거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다 국민들 일어나서 계엄 못 막은 거 사과해라 했는데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꽃꽃 김문수 뭐 그랬는데 사실은 못 알아들었어. 안 들린 거야. 안 들려서 그랬다는 안 들린 거야. 정확하게 안 들린 거야. 예. 명확하게 안 들렸어. 아니 저는 되게 희한한 게 후보는 모른다고 하고 다시 김용태는 나중에 가서 그 묘역부터 참배했더라고요 따로. 그러면서 윤석열 그게 더 정부죠. 역겹더라고. 그 아니, 사진도 이게 지금 뭐 하는 이거-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왜 뒤에 그럼 가서 같이 데리고 가야지. 아니, 이게 그리고 뭐 왜 하는 뒤에 거지? 가서 사진 찍냐 거기서. 아니, 그래야 이름이 나오니까요. 정말 저거야말로 아니, 쇼죠. 근데 아니, 정말 쇼를 어떻게 이준석이 최수근 섞어. 저기 가서 저걸 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쇼도 쇼 나름이지 어떻게 저런 쇼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준석이든 김용태든 왜 아니 저기는 상간나구가 아니고 쫄간나구 같아. 아니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기회 줘가지고 쇼하는 거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꼭 저렇게 진짜로 쇼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렇게 쫄자로 구는 게 정말 나는 청년들을 너무 모욕한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런 건 저걸 이제 젊다고 데리고 다니는 건데 네. 너무 얄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인 내가 얼굴 한 번 더 사진에 나오고 내가 쇼 한 번 더 해가지고 뉴스에 포털에 한번 나오는 거를 그리니까 저기서 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추모를 한다라고 하면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을 기리는 게 우선인데 그게 아니라 뒤에 가가지고 아휴 정말 너무나 한심하고 저 모습 저 사진 한 장으로 김용태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얄팍한 정치 술수가 그냥 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예. 정말 나쁜 게 어떻게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 최상병의 가족들이 보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상병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여기에 최상병 묘가 있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너무 한심한 게 주변에 보좌관들도 있고 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연평해전은 가지만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리시죠라든가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해줬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갔는데. 그러니까 후보도 이것을 완전히 모른 거고요. 네. 그 대선 후보의 일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요. 다 며칠 전부터 얼마나 사전의 답사와 상징적인데. 동선과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 일정이 짜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것은 단순하게 후보자의 잘못도 있지만 국민의힘 자체가 아예 최상병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성의가 없는 전혀 없다라는 머릿속에 당직자며 그 일정을 짜는 전략, 그냥 메시지, 모든 팀원들 자체가, 보좌진들 자체가 최상병에 대한 추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한심해. 정말. 데이비드 MKP님 절대 뒤에서 저렇게 참배하면 안 됩니다. 고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죠. 아니 앞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해야지 뒤에 가서 참배하는 게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것이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게 보나마나 저기서 대표님 아니 위원장님 저 뒤로 좀 가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요청을 했을 거라고. 근데 그걸 갖다 따라서 위원장이 뒤로 가서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위원장이 얘기를 해줘야지. 정말 창피해. 김미미님 상간나도 고상하네요. 개간나고죠. 쫄간나고 저는 제가 오늘 하나만 쫄간나고 같아. 쫄자. 쫄간나. 김문수 후보 못 알아듣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네. 했던 것이 경청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 잘 듣겠다고 경청 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세대 교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정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치의 세대 교체. 회계 조사요? 세대 교체요. 세대. 정치에 있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세대 교체. 더 있는데. 이건 심각하네. 저 처음 봤거든요. 이거 정말 그래요? 심각하네. 뒤에 더 있어요. 더 계속해도 못 알아들어요. 저 사오정 시리즈가 있잖아요. 사오정 시리즈가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네. 근데 저거는 약간의 보청기가 필요할 것 필요해요. 같은데. 아니 중의원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았잖아요. 네. 뭐 고문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노력을 해야죠. 그럼요. 왜냐면 예. 그리고 보조를 받아야 돼요. 도움을 알아들으면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기구를 받아야지. 근데 저는 물리적으로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좋지만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복잡한 글쎄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저기 김문수 후보가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라시장으로 뽑아서 가라시장 홍보대사로 임명장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식의 발을 듣고 전체 경악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 배현진 의원이 있었던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 화면을 보니까 이건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뭐 고문으로 인해서 귀에 장애가 있다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를 방문했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을 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아니, 그건 1960년대인데 완전히 1960년대 돌아가서 이거는 뭐를 뽑아? 미스 가락시장? 야, 이거는 제가 보면 완전 20세기 사람이네. 너무 시대, 너무 시대,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언이고요. 생각을 하고. 네,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님한테도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 또 가락시장 상인들 무슨 또 죄입니까? 예. 글쎄 말이죠. 근데 권성동이까지 이렇게 지금 막 불러서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지금 김문수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아침 속보 보니까 심지어 홍준표 후보를 그동안에 지원했던 홍사모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더라고요. 홍사모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사진 한 2장 보여드릴까요? 김문수 후보 유세 차량이 있는 곳을 찍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운동이라고. 한번 보시죠. 벌써 포기했거나 꿈에서 선거운동 중인 듯. 딱 저렇게 누워가지고 지금 얼마나 바쁜 때입니까? 그런데 저렇게 그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복을 입고요. 차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차는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냥 있습니다. 근데 저건 뭐야? 지금은 이재명. 누구 운동을 해주는 겁니까? 참 정말 대단합니다. 저기 오른쪽에 조그맣게 좀 보세요. 예. 여기 그 화면 좀 차량? 한번 좀 예. 오른쪽에 징징당당. 정정당당. 징징. 난 그래서 누가 참 뭐야? 절묘하게 찍었네요. 징징.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김문수 막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한덕수 세우려고. 그런 사람들 지금 막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수정이죠. 이 수원인가? 이 네. 사람은 정말 이 대파 그때 히트 쳤던 페이스북에 어떡하냐 문수야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자 일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도 가처분 기각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다가 또 바꿨죠. 뭡니까 저게? 바꾼 거 보세요. 김문수의 소신행보. 아니 어떡하냐 문수야는 왜 올렸고 이거는 또 뭡니까? 소신행보했다가 또 다른 글을 올려가지고요. 또 국민이 또 지켜주셨습니다. 당원이 지켜줬습니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또 급 당원들과 함께 찬양한 듯한 글을 써가지고 이수정 교수님의 성을 이수정이 아니라 급수정으로 바꿔야 된다. 급수정으로? 네, 급수정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건 또 무슨 갓나고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수정 교수는
교수직에 대한 모욕일 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범죄 심리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네. 분명히 이수정 교수가 좀 아파. 제가 보기엔 마음이 좀 아픈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경우에나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자기네 당이 뽑은 일단 후보였잖아요. 여하튼 간에 아무리 그리고 박탈이 된 게 좀 교수직 정도였으면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건 알아야지. 그리고 지금 여하튼 간에 지금 당원에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 그런데 저런 식으로 편을 드는 상대를 모욕하는 식의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 자체로도 난 정말 제가 평소에 이건 어떻게 뭐냐면 저는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기가 좀 꺼려지고 그래서 좀 하긴 하는 이 사람은 정치인 할 수 있는 가락이 아니야. 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이번 대선 거의 이제 기울어졌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 합니다만은 조종익님 오늘에야 신규 회원 가입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규 회원 정기 회원 가입해 주시면 큰 힘이 납니다. 조종익님 감사드리고요. 차기수님도 가입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백운기 앵커님 항시 응원합니다. 열심히 구독하겠습니다. 화이팅. 차기수님 감사하고요. 보수형님 TV 또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네요. 공약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님처럼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어리님들 밭갈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술이라고 읽나요? 도설이라고 읽나요? 제 나이 70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 표가 준비됐나요? 예, 한번 봅시다. 이재명 후보가 50%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조금씩이지만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49.5, 김문수 후보가 38.2. 생각보다 김문수가 많이 나왔지요. 이거는 역시 죽어도 이찍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쪽 표가 저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나요? 전혜원 원장님?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는 일부분 그래도 좀 결집한 현상이 나타난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공유한 글이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결과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더 이겨야 되는 것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셨잖아요. 계엄 쿠데타 일으킨 윤석열을 제명도 안 하고 있는 당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만에 하나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른바 헌정을 수호하는 세력들이 지금 똘똘 뭉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야사당도 같이 선대위로 합류해 주셨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라든가 분들이 더 겸손하게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역설적으로 들었습니다. 저 여론조사가 다른 이제 같은 시기에 했던 여론조사와 너무 좀 튀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제 저거를 다 이렇게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이 이제 함께 나왔던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MBS 이런 것들을 같이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8%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조금 오바된 수치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오합지졸이지만 다시 재정비를 하고 보수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해서 낙관하거나 이미 선거가 끝났다라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일이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어제 그제 홍준표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가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렸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그 고민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했는데 왜 후보니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약간 우리 지지자들이 좀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끝까지 절박하게 뛰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준표 지지자 중 일부가 오늘 10시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 소통관에서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또 어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던 카이스트 교수죠. 이병태 교수가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짰던 대표적인 전략가이시고 정책 전문가이신데 이재명 후보 캠프에 오겠다. 여러 가지 이제 좀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중도 확장 한 표라도 가져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네. 그 한길 리서치 저기는요. 지금 저게 아마 1대1이었을 예. 거예요. 1대1 조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분명히 김문수 후보는 약간의 컨벤션 효과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 이제 조금 동정표를 갖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하튼 일종의 서사가 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고 마지막에는 이게 이준석을 안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예. 근데 마지막에는 사실은 38%까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좀 열심히 따져봐야 되고요. 아마 그 이제 토론이 있을 텐데 이제 아마 요번에가 토론회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토론회에 아마 이준석 후보도 같이 나올 텐데 이준석 후보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 이준석 후보가 지금 상당히 정말 굉장히 요상한 처지에 있거든. 너무 이재명을 공격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를 막 공격을 할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이상해서 그래서 아마 이준석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번에 후보 토론회가 굉장히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역량이 분명히 보일 거라고 나중에 생각이 토론회 되고 때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전략적으로 네. 이준석을 어느 정도 띄워주느냐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한테 토론에서 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 이재명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갖고 할 때 이준석하고만 주고받고 해버리면서 김문수를 무시를 하는 전략으로 가버리면 상대적으로 이준석이 좀 뜨겠지만 이준석을 너무 띄워도 안 되고 이게 참 조절이 필요할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김문수한테 너무 동정표가 가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아주 지금 중요할 이게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지금 그게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너무 뛰어난 역량을 또 보여줘도 그것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어려워. 근데 저는 굉장히 근데 보는 게 제가 강남에 살잖아요. 강남 갑에 사는데 제가 어저께 낮에 저희가 사무실하고 집이 다 있어서 낮에 있는데 강남 골목길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제가 30년을 사는데 그러네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강남갑 거기 지역위원장 거기를 굉장히 제가 칭찬을 해줬는데 이렇게 기세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 안 찍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역위원회에서 정말 이게 중앙에 안 와요. 다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표 한 표 모으는 이 효과가 상당할 겁니다. 김진애 의원이 아까 말씀해 주신 전략이 되게 재미난 전략인데 네. 너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그러면 안 자칫 돼. 동정표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나 정치인 포함 그냥 일반적인 토론에서도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런 어떤 국회의원 토론회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와 토론한다, 그런 어떤 경쟁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한다라는 마음으로 큰 품 넓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여기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돌아오시면 막걸리도 마시고 싶고 뭐 훌륭한 정치인까지는 조금 너무 심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위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대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노동운동하는 누이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전에 같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했을 때 이야기며 또 김혜경 여사도 그런 얘기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품이 넓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준석 네. 후보는 우리 당의 황희도 게임특위 위원장하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황희도 위원장의 글을 제가 자주 보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굉장히 잘하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왜 감히 노무현을 말하느냐. 너가 노무현 정신을 말할 자격이 돼? 라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감을 하고 있고 노무현 후보가 언제 약자를 비하하고 그렇게 했느냐 왜 그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름을 갖다 써서 뭐 분노를 일으키건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일단 이준석 후보는 우리 황희도 위원장님하고 한번 토론을 붙여보면 황희도 승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중근 투님 38.2%가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희망 없다 그러셨는데 제가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선택을 앞둔 반 이재명 유권자들 혹시 계시면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이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지. 지역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역 이재명 후보 경북 안동 아니에요? 예. 어제 이병철 변호사 제가 시대의 예언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철스트라다무스라고도 하고 이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견했던 것들이 다 맞았어요. 참 그 대단하더라고요. 어제도 딱딱딱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될 것인지 만약에 이번에도 맞으면 정말 시대의 예언자로 제가 인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얘기했던 트리플 크라운 뭔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철스트라다무스님한테 그거 하나 쓸 거면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진짜 우리 백 선생님 참 진짜 정확한 질문을 진짜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 너무 고마워요. 네. 아니 너무 예리하고 가장 중요한 저는 이래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압승은 당연한 건데 얼마나 벌어지느냐. 예. 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삼관왕. 삼관왕. 이게 뭐냐면 첫째 그간의 1대1 구도에서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게 2007년 이명박 당선 때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좀 더 표가 많이 벌어지지만 여기가 보수가 분열했기 때문에 예. 그럼 빼고 그때 530만 표였거든요. 차이가. 예. 48% 대 26%, 22%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좀 작았는데 어쨌든 530만 표 차이였어요. 저는 이번에 55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예. 둘째 이제 득표율의 최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 51%였어요. 네. 저는 51%를 넘길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대선 당일날 개표할 때 이제 확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방송에. 예. 그 보니까 역시 MB 때가 확정을 제일 빨리 방송이 냈는데 네. 그게 밤 10시 47분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밤 10시 47분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일찍. 네, 일찍 한 10시 정도에는 확정될 것이다. 그 세 가지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세현 소장님. 네. 철스트라다무스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저기 뭐야. 저 정도 예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철수라다무스. 여기는 진스트라다무스. 아니 왜냐면 저분은 저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스탠스고 예. 우리는 더 겸손하게. 우리는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절박하고 한 간절하게. 네. 그리고 우리는 할일 태산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저렇게 예를 쓰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저 윤석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참 거시기할 거예요. 자기가 탄핵을 반대했고
윤석열 계속 이렇게 편들었고 사과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됐는데 그걸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자니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윤석열 저렇게 계속 업고 가자니 중도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참 이런 걸 진퇴양난, 앞으로 가면 파출소, 뒤로 가면 경찰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지금 목요일 날, 내일 모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뭔가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김남국 의원님, 예. 뭐 정리할까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결합이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비대위에 와 있는 사람들은 친윤 그룹들만 결합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한동훈계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국민의힘 당내 세력들 중 상당한 수는 윤석열과 결별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통합을 이루려고 한다면 윤석열과의 결별이 필요하고, 또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윤석열과 어느 정도 선 긋는 게 확실하게 필요한데, 이거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방송 토론 전이라고 봅니다. 방송 토론 전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토론회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질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는 정리하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지지하고 정광훈이 키운 김문수라는 용어가 요즘 진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캠프만 보면 이른바 친윤석열계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 심지어 권성동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 측이 본인들이 김문수를 지켰다, 광화문 집회에 나와야 된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영상이 지금 또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겠다는 거냐? 윤석열의 아바타, 정광훈의 후계자,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거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조만간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풀어낼까 그랬는데, 저는 정광훈을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광훈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이 스스로 자기 거취를 저기를 하게, 지금은, 왜냐하면 정광훈은 지금 정확하게 김문수를 통해 가지고 뭘 이룰 수 있는 이런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김문수가 여러 가지 저기를 갖기보다는 정광훈의 입을 통해서 저기를 정리하려고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해봤습니다. 정광훈의 카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출당이나 제명, 이건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제일 좋은 거는 윤석열이 스스로 나가야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나가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죽는거나 할까봐 계속 지금 얼씬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선언을 해줘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가주는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 같고요. 근데 조금 달라져. 저는 어저께 사실 지기현이가 왜 그 지상으로 들어오게 한 게, 저는 그게 원래 작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한덕수 딱 세우고 난 다음에, 후보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자, 내가 한 일을 봐. 그리고 딱 지상으로 해서 딱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다 작전이 다 망가뜨려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작전이 없기 때문에, 인재로서는 약간 불쌍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 제가 당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저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제 코치는 들어갔나 봐요. 법원에 출석할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원래 말하고 싶어서 주둥이가 근질근질했을 텐데, 말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뻔뻔함으로 봐서는 말할 자거든요. 그럼요. 근데 너 말하면 죽어. 누가 이제 그랬나 봐요. 맞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기관지 조선일보도 국힘 윤과 단절하고 후보 지도부 의원 전원 사죄해야, 이렇게 지금 코치를 하는데, 뭐 근데 사과해도 안 되고요. 김문수 후보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정광훈 후보가 키운 후보가 바로 누구죠?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계가 지지한 후보가 누구죠?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명확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나오고 있어요. 염색한 정광훈, 이 바로 김문수다. 날씬한 정광훈. 그리고 지금 아침 속보가 떴네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당 조치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탈당은 본인의 뜻이다 라고 입장을 밝혀서 참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요일 날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걸 내놓아야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30대 젊은 비대위원장 해봐야 뭐 하냐고요. 그 당이 바뀌질 않는데. 소용없어요. 거기다가 김재섭 위원한테 먼저 갔었더라면서요. 원래 오퍼가. 근데 김재섭 위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김영태한테 갔다는데 저는 제가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청년이라고 그러시는 분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아직 본인이 읽지도 않으면서 그런 기회에 올라타는 이런 기회주의에 올라타는 이런 거 했다가 쫄딱 망합니다. 네. 그러다가 좀 저거 하십시오. 네. 네. 오늘 2부는 주블리 안보 특강 있는 화요일이죠. 오늘 안보는 좀 특별한 안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안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러로부터의 안보.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위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안보는 어떻게 지금 당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부 함께해 주신 김진애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